네. 아, 수시 원서 접수 진짜 좀 우리가 유념해서 알아야 될 게 정말 엄청 많네요. 또 있습니까, 혹시? 네, 또 제가 좀 강조해서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네네네. 게 있는데, 아마 학생들이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네네. 이제 UA 어플라이와 네. 진학사 어플라이 두 대행사를 통해서 공동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네. 이거는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렇죠. 이 둘 중 하나의 대행사에서 이제 통합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묶음 결제도 할 수 있고 그 계속해서 일일이 다 6번의 수시 접수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이 정보를 끌어오기 때문에 예, 그런 시스템으로 좀 편리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또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대학 어디가 TV 네네네. 안에 보면 또 안내 영상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맞아요. 같고요. 이거와 좀 다른 걸로 제가 조금 학생들 원서 접수를 할 때, 접수를 할 때 좀 유념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 일단 학생들 거기 원서 접수할 때 보면 연락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 네, 뭐 본인의 연락처, 뭐 다른 뭐 1, 2 이렇게 연락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이 연락처를 입력할 때는 꼭 대학에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을 잘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입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긴급하게 대학에서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될 때가 생기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또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뭐 그 수시 접수를 할 때니까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뭐 기숙학원에 들어간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정말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거기서 휴대폰을 또 못 만지게 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그럴 때 이제 비상연락망 그 다음 걸로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빨리 그 정확하게 연락처를 알려줘야 된다는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네. 뭐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발표 기간에 이제 충원 합격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그 기간 동안 이제 전화기를 꺼놓고 잠을 잔 거죠. 이제 그 학생이 입력해 놓은 다른 비상 연락망에도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락이 전혀 아무 연락처도 연락이 되지 않고 이제 합격자 발표 시간 마감 시간은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는 마냥 기다려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뒤에 학생 기다리고 있는, 네 맞아요. 다음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그러니까 저희 학교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 이제 이 학생한테 계속 연락해보자는 시도가 안 돼서 이제 이 학생한테 문자를 보내놓고 이 기간까지 등록을 하라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문자를 잘 못 봤나 봐요. 못 보다가 추후에 이 문자 등록, 합격을 했고 등록을 이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봤는데 등록 기간이 지난 거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을까요? 등록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네, 그러고 연락이 온 거죠. 그거는 대학에서는 다음 학생한테 연락했을 거니까 그 학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이 언제 등록 기간 동안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포기한 걸로 돼가지고 다음 학생한테 기회가 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대학 측이건 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건 번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없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연락처를 입력할 때는 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락처를 좀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추원 합격 발표 기간에는 좀 연락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이제 이 학생이랑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비상연락망 중에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한 거죠.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에 입학하는 게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이 대학에 자녀가 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고 자녀는 그 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던 대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할 때 이제 대학 측에서 그냥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도 등록 포기 절차라던가 이제 그런 충원 합격 발표하고 포기하는 절차 과정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따라 가지고 그 내용 중에 살펴보면 이제 지원자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동의한 내용인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등록 포기 절차를 진행하겠다 해서 등록 포기 절차를 다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추후에 이 학생이 알게 됐어요. 이 합격 전화가 왔다라는 걸. 그래서 이 학생이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학생이 과연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해서 일단 학생한테 전화했는데 학생이 전화 안 받아서 그 다음 비상연락망에 전화 걸었는데 어머니가 받으셨고 어머니는 어쨌든 등록을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 학생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 학생도 분명히 고지를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상이가 되어 있다. 어떻게? 그 다상이한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등록을 포기해서 이미 다음 학생한테 기회가 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학생이랑 상의해서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대요. 저희 케이스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하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대학들이 이거는 지원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된 사항인지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런데 맞다, 포기하겠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번복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대학도 뭐 안타깝게 느낄 수는 있지만 일단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체 측에서는 번복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다음 학생한테 기회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꼭 미리 숙지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격자 발표 전에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도 미리 상의를 하시는 거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했을 때 내가 어느 대학에 등록할지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상의도 하시고요.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전화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충원 합격 기간이라던가 합격자 발표 기간에는 그 기간에는 내가 연락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화를 잘 받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상의를 한다는 부분 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서 접수할 때 유의사항이 좀 있다면? 이번에 좀 학생들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원서 접수할 때 이제 유의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전에 제가 이제 같이 다뤄오기도 했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이제 제도가 변화하면서 2022학년도 대입 전형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혹시 신 선생님 기억나는 내용 있으실까요? 그게 올해 뭐 학생부에서 뭐 수상 기록이 뭐 학기당 1개씩만 반영된다든지 뭐 이런 거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수상 기록이라든가 뭐 진로 희망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중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교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중 이제 조금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싶은 내용이 이제 수상 실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수상 실적은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기당 1개씩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나이스에 입력을 하면 대학교 측의 학교생활 기록부 자체로 넘어오거든요. 끌어오는 거죠, 그냥? 네, 맞아요. 근데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교생활 기록부에 수상 실적이 다 있다. 다 적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대학 페이지에 가면 이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능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졸업생들은 이제 그 내가 대입 전형 자료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희망하는 수상 실적을 한 학기당 1개씩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졸업생들 같은 게 총 6개죠. 3학년 2학기까지 있으니까요. 총 6건을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제출하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들은 그 자료를 전형 자료로 활용하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이 부분 좀 특히 졸업생들은 이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학생들은 고3 학생들은 이제 그냥 그 학생부 자체를 대학한테 제공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학기당 하나씩만 다 들어갈 거고 졸업생들은 그 많은 수상 실적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원서 접수할 때 따로 제출한다. 이런 절차가 새로 있다는 말씀이죠. 졸업생들만. 졸업생들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없던 내용이어가지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그 김명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에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어떤 것들 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이 안내해드린 내용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관련 내용은 아마 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문의가 오거나 뭐 대학도 그렇고 대기업 측에도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마음적으로 안타깝지만 이거는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모든 학생들한테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뭐 번복을 한다라던가 뭔가 구제를 해준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룰이 있고 이거를 모든 수험생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외를 만들 수가 없죠. 법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고 좀 저희가 하는 부분이 뭐 이렇게 뭐 수험생들을 안 되게끔 한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와중인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좀 법이고 규칙이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시청한 수험생분들이 네, 이 내용을 다 숙지를 하시고 네네. 안타까운 케이스가 좀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곧 수시 원서 접수니까 이제 모든 수험생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원서 접수 기간 끝나거나 뭐 그 전후로 해가지고 또 한번 이런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한번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기회가 되면 네네.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네. 여름도 다 가는데 저번에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김명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